실전 모의고사 5회 14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문장 모두 몇 개의 문장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개념이 뭐냐? 문장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죠? 문장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 그죠?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은 이제 마침표로 끝날 수 있는 게 이제 문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은 하나인데 여기서 몇 개 문장이 이어졌는가, 그죠? 이어졌는가 라는 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어진 문장을 찾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서술어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서술어를 찾으면 되는 거고,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말은 기본형이 모두 다 뭐뭐 다로 끝나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번 보면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지 못하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만나지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얘는 지금 둘이 합쳐져야 하나 의미가 됩니다. 얘는 본용어이고 얘는 못하면은 보조용어예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하나의 서술어로 봐요. 그래서 일단 만나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일생을 그르치리니, 자, 그르치다라는 것이 기본 용도 나올 수가 있죠. 부부가 되어가 서술어로 되다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렇죠? 낳다라는 것이고, 짐승과 같지 않겠는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하나의 서술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 용어만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묶었을 때 이제 하나의 완벽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만나지 못한 1, 그렇죠? 그르치다, 되다, 나도, 같지 않다. 그러면 몇 개 문장?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이 하나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 뭐뭐 다로 나오는 것들 찾아봐라.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에서 발상과 표현이 기억과 같은 거 읽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기억을 읽어보면 어떤 발상이 있고 어떤 표현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만 읽으면. 성급한 마음에 이것만 읽고 빨리 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밑줄을 그어 놓는 건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앞뒤를 읽는 건 뒤가 없네요. 앞에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산에 품평회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이다. 장안사 맞은편 산에 울룰창창 우거진 것은 모두 잣나무뿐인데 모두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섰는 폼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괴어놓은 차례탑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만으로 미흡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은 것일까? 얼른 듣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탐내는 것이 천만부당한 말 같지만 탐내는 그것이 무력 저편의 존재인 자연이고 보면 자연을 만컵 탐낸다는 것이 이미 불심이 아니고 무엇이랴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탐낸다는 것이 불심이 아니고 무엇이라서 서리법을 사용하고, 그렇죠? 불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설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지금 왜냐하면 부처님이 무엇을 탐낸다라는 것이 천만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낸다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탐낸다는 것이 불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탐낸다는 것 불심. 불심이 긍정적인 거라면 탐내는 건 마이너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니까 역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딱 보니까 서리법 무엇이라는데 서리법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리법 물어본 게 아니라 역설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표현기법으로. 자, 그러면 답은 일단 4번 한번 보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있습니다.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입니다. 그렇죠? 님의 소리가 향기로우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귀를 먹었어요? 안 좋은 거예요? 모순이 일어납니다. 역설이네요.
아름다운 님의 얼굴 좋은 거네요. 플러스 그쵸? 눈이 멀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모순이를 땅 하고 일어나 땅 하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바로 역설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럼 1, 2, 3번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푸른 산빛, 단풍나무 숲. 자, 얘네들이 그 함축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떨치고 갔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나를 버리고 갔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그럼 단풍나무 숲은 이별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별의 공간 또는 이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푸른 산빛을 깨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단풍은 이별이라면 이걸 깨고 갔다? 사랑이겠네. 그렇죠? 푸른 산빛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법이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푸른 산빛은 사랑, 단풍나무 숲은 이별, 은유법이다. 자, 2번 황금의 꽃같이 같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네요. 그죠?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자, 차디찬 티끌이 되었다. 맹세가 역시 은유법입니다. 얘도 은유법, 얘는 직유법.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추억이요. 뒷걸음을 쳤어요. 그렇죠? 뒷걸음을 쳤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됩니다. 추억. 안 되네. 이거는 화류법. 그렇죠? 화류법. 화류는 활자가 살다 활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화류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은유, 얘는 직유와 은유, 얘는 화류, 얘는 역설. 답은 4번. 자, 16번.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한자가 잘못된 거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먼저 박탈, 벽촌, 봉사, 소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벽촌으로 발령이 났다. 장남은 제사를 봉사할 책임이 있다. 김검선 이번 사건을 소추하기로 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이 박자가 무슨 박자냐면 넓을 박자예요. 그러면 넓게 빼앗는다. 근데 이거 사전에 없어요. 이런 사전, 이 한자로 되어 있는 박탈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빼앗다라는 재물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벗기를 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벽촌이라는 것은 후미지다 벽자예요. 후미지다. 그 다음에 마을촌에서 외진 곳에 있는 곳. 봉사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받들다 봉, 제사사자. 그래서 제사를 받들어 모신다. 소추. 그래서 법률. 형사사건의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검사가 소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소추.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 이제 시상전개 방식인데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요거 시자입니다. 시. 가끔 오타, 네, 다 검수를 하는데 또 놓쳤나봐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네. 이 시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시자의 생각상자. 그러니까 시는 생각을 못하니까 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시적 화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생각상자입니다. 시적 화자의 생각. 자, 전개 방식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전제, 주장, 결론, 분석 과정, 추측, 원인, 결과, 예측, 관찰, 추리, 단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일단 그 결론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제시하는 근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제시하는 근거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3단 논법 할 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가잖아요. 그때 대전제, 소전제 할 때 그 전제가 결론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시하는 근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쪼개어서, 그렇죠? 쪼개 설정을 써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과정은 어떻게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추측은 말 그대로 추측이고, 이제 원인, 결과, 예측으로 하는 거고요. 관찰, 추리, 단정. 단정은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딱 결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단정이다라는 거. 자, 그럼 봅시다.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까지 치였단 말인가.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아, 낙낙장성 기울어 가는데 뭐 때문에요? 눈서리.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낙낙장성이 기울어 간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시조니까 초장이라고 합니다. 초장이 원인, 중장이 결과. 자, 그 다음에 하물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말에 무엇하기는, 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이거는 예측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원인, 결과, 예측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가글을 비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나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의 재현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다 작품이 지닌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자, 풍속의 재현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자,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여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접근 방식 통해 가를 비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문학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이야. 문학을 해석하는, 문학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작가의 초점을 둘 때요. 초점으로 또 아닙니다. 초점을 두고 이렇게 갈게요. 오타가 또 났네요. 왜 우르라고 적었지? 미쳤나봐요, 제가. 네. 작가의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거 우리가 표현론. 왜냐면 작가가 작품으로 표현하니까. 현실,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자, 배경, 시대, 이런 거,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초점에 맞춰서 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할 때 어떤 1940년대라든지 1930년대라든지 1910년대라든지 1920년대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작품들의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독자의 초점을 둔다라는 거. 이거는 효용론적 관점 또는 수용론적 관점인데, 독자의 포인트를 둔다는 것은 독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얻거나 아니면 뭐 교훈을 얻거나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독자가. 그다음 사는 작품 자체, 이걸 우리가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 또는 구조론,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해보면요, 사는 빨간색으로, 그죠? 해보면 작품 자체 절대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2, 3 있죠. 요 1, 2, 3은요 작품 밖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작품 이외의 것들. 그래서 외제적 관점입니다. 바깥 외자에 있을 제자.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작품 자체. 사는 작품 안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재적 관점. 안내자에 있을 제자. 그래서 안에 있다. 근거가 안에 있다. 외제적 근거를 밖에 둔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여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외제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외제적 관점을 통해서 비평한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문 안 봐도 돼요. 여기서 찾으면 되니까.
자,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이건 해방 직후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시대상에 그러고 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자, 지금 보세요. 해방 직후 격동기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2번. 소설은 그 근본이 이야기니까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글은 속도감도 적당하고 이야기를 이끌어내가는 힘은 물론 감칠맛 나는 면모도 지니고서 매우 매력적이다. 자, 지금 보면 문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속도감도 적당하고 감칠맛 나는 면모도 지니고 있다. 이 소설의 3번 소설의 핵심은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글에서는 별다른 외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아 소설의 묘미를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외적 갈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자, 4번 소설을 읽는 일은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 자체도 명시적으로 드러냈자 그 의미가 반감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인물과의 가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한 것처럼 보면 해방 직후 격동기 배경 이거는 외제적 관점이죠. 외제적 관점인 반영론적 관점이 되고 아까 포인트 문장력을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내재적 관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언급이 됐죠. 이것도 그 내재적 관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 주변 인물들의 태도, 그렇죠? 그래서 소설 속 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한 것이다라는 거. 자, 이것도 역시 지문 안에 있는 내재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만, 그렇죠? 1번만 외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자, 다음 보기 문장에 사용된 것과 문법적 기능이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것이 의존명사를 사용돼.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의미가 다른 거를 찾아봐라. 같은 걸 찾아봐라라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뜻이냐 보자. 어머니께서 주신 것까지 합하면 500만원 됩니다.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곧 단풍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지금 보면 우리가 쉽게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 얘죠. 얘는 뭐예요? 예측. 그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단풍이 곧 들 것이다. 그죠? 자,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 내가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 일이에요. 자, 것은 이 앞에 있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받아서 사용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주신 것까지 합하면 5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주신 것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얼마인지, 무엇인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뭔가 뜻 있는 일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것은 어떤 일의 개념입니다. 일. 그죠? 공부를 하는 일. 좋지만 뜻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예측 아니죠? 앞에 있는 거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둘 중에서 하나인데, 그죠? 일의 의미냐, 아니면은 그 어머니께 주신 것에서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이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것이 좀 구체적이에요. 그죠? 개선해 주는 것. 그죠? 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구체적이지 않은 거니까. 어머니께 주신 건 뭔지 몰라요. 어머니께 주신 돈인데, 그죠? 돈이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것.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그 행위. 그죠? 근로조건을 개선해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의존명사 이제 것인데 1번. 네, 보면 얘는 관형사용어미 은는 을 뒤에 쓰여서 보세요. 일정한 일, 사건,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 뭔가 뜻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일정한 일이나 사건, 사실, 그죠? 이거와 관련이 됩니다. 자, 2번은요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그죠?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은 뒤에 써요. 앞에서 말한 사물이나 일, 현상 따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주로 관형사음이 을, 리에 뒤에 써서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추측이나 예상, 이걸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바로 일정한 일이나 사건, 사실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요렇게 나와 있는 사전은 고려대 한국어 사전입니다.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사실 여기서 이것은 둘 다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람을 낮춰서 이루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새파란 것이라고 할 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소유물, 이건 언니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말하는 어떤 확신, 결정, 결심,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 확신이죠. 분명 좋은 독자가 만드는 것,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리을 것이다 해서 이건 추측, 그렇죠? 그다음에 전망, 주관적 소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을 것에서도 명령, 시킴에 따른 문장을 끝맺는 말, 공서 주의할 것, 도전 각자 준비할 것, 손을 깨끗이 씻을 것, 그래서 명령,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의미를 구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고려대 이제 사전이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20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 자, 다음에 밑줄친 누가와 가장 가까운 용법. 맞보다 나서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라고 했어요. 누가는 부정칭이에요. 정해놓지 아니하는 거. 아니다 붙자에 정할 정자. 정해놓지 아니한 거. 자, 그래서 누가 문제를 내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라가 여기서 누가가 부정칭이에요. 답은 1번인데, 자, 누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학교 왔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는 미지칭에 해당합니다. 얘는 미지칭.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냈니? 미지칭. 누가 그런지는 궁금하지 않니? 미지칭. 아, 미지칭은 뭐고 부정칭은 뭐예요? 미지칭은 아니다 미자에 그러니까 지자가 가리키지 가리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정칭은 정해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둘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부정칭은 정해놓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에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중에서 정해놓지 않은 거고, 미지칭은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똑똑똑 누구세요? 놓고 했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는 문 뒤에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미지칭이에요. 가리킬 수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럼 미지칭은 특징이 뭐냐면 뒤가 올라가요. 누구세요? 궁금해요. 그쵸? 근데 부정칭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칠판 좀 지어줄래?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궁금한 게 아니라 정해놓지 않은 것이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맞불로 앉아서 누가 먹여 살 줄 알아? 궁금해요?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 궁금해요? 아니죠. 누가 먹여 살 줄 알아? 아무도 먹여 살리지 않는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지칭이 아니에요. 부정칭이지. 누가 문제를 마찬가지 아니겠니?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칭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학교 왔을까? 궁금해요. 누가 이런 문제 냈니? 궁금해요. 누가 그런 문제는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셋은 궁금하고 얘는 안 궁금해. 그러니까 부정칭 답은 1번.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5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습니다.